북한 외교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어떤 곳이고 외교관은 어떻게 되셨나요? 외교관에 대해서는 뭐 꿈 이런 것은 어릴 때부터 꿈꿔보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제가 12살 됐을 때 어머니가 교역자셨거든요. 그리고 삼촌이 그 금송학원의 교장이시다 하니까 이런 교육 쪽에 많이 관심을 돌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양외국어 학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시고 일찍 그쪽으로 저를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그래서 외국어 학원 3학부 불어과에서 오전공을 전문했거든요. 6년 동안. 그러다 나니까 그게 큰 저한테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된 거예요. 왜 그러나 평양외국어대학과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는 그러니까 중앙외국어학원 졸업생만 딱 봤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그곳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됐고 두 번째는 또 불어를 하다 나니까 그때 당시 불어에서 시험 친 사람이 한 2명밖에 안 돼요. 김일성 종합대학에. 그러니까 쉽게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 북한 예문성으로 발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북한 예문성에서 일을 했고요. 기본 저는 아프리카를 많이 담당을 했어요. 이때까지가 아프리카 전문가예요. 나라도 거기를 담당했고요. 북한 외무성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해드릴게요. 북한 외무성이 형식적으로는 북한 내각에 소속돼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그것이 성중앙기관이 지위가 높은가 높지 않은가는 수장이 누구인가에 많이 간절히 되거든요. 그러나 김정은이 주변에 자기의 무슨 상이나 부상이 많이 같이 다닌다 하게 되면 그게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무성은 내각의 소속인데 북한 노동당 조직부가 소기실에다가 보고문건을 올리는데 내각을 거치지 않고 올려보내요. 그렇지만 다른 성중앙기관들 그것들은 다 내각을 걸쳐서 올려보내거든요. 김정은의 직접적인 보고 라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내각의 소속이지만 외무성이 별도로 차별시된 성중앙기관이라고 이야기해드립니다. 해외에서 북한 외교관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북한에서 외무성의 임무는 두 개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내부 파트하고 외부 파트가 있어요. 외부의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대사관의 말하자면 지위와 역할에 대한 문제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역할 문제를 이야기해 드리면 첫째로 하는 게 바로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첫째, 외교관의 사명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말하자면 위상과 명예를 제일 첫째로 여기고 이것을 대외에 선전하는 게 제일 최고의 임무거든요. 그 둘째로 진행하는 게 말하자면 조국에서 보내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북한 외무성에서 아니면 북한 노동당에서 보내오는 모든 지시들을 관철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쌍무관계 조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쌍무관계라는 게 북한과 해방 자기가 주재하고 있는 나라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 관계 문제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인물관계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정치보다는 경제에 더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융성자료 수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나 해외에서 아니면 주변 국가들에서 선진적인 기술이나 군사기술, 경제기술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북한에 들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면 정세자료 보고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주재하고 있는 나라와 그 주변 국가들의 정치 상황을 항시적으로 체크해서 북한에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업무들이 있고요. 위대성 선전도 있고, 근데 이 자리에서 내가 좀 축궁적으로 이야기하다 나니까 체계를 잡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제가 김정은이가 집권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김정은이가 김정일과는 다르게 공식 석상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김일성 경기장에서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경기장에서 북한식으로 말하면 검열된 사람들을 제일 가까이에 놓겠죠. 그 주변에. 북한 외무성에서 소속돼서 나가다 나니까 김정은이 더 가까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를 그때는 가까이서 봤고요. 그때 당시는 지금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어요. 조금 탈도 이렇게 많이 나지 않고 홍조도 없고 패기 넘치는 그 젊은이의 모습이라 그럴까 그때는 그때 많이 기대를 했죠. 북한이 이제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김정은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제가 달라진 이유라는 것은 김정은이가 초기에는 해외 유학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중립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복지국가들의 그 이면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것을 북한의 이미지화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맨 처음에 복지국가 만들겠다, 사회 공공질서 확립하겠다 하면서 민주화된 나라들의 그런 복지 정책이나 사회 이미지를
모방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시도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게 김정은이가 자기 욕망일 뿐이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왜? 북한의 모든 법 위에는 당해주정착의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를 보호하고 있는 이 울타리를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는 순간 자기가 자멸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말은 북한 체제의 속성을 뒤늦게 깨닫고 그 다음에는 자기 김씨가 따라간 길, 아버지가 따라간 길, 할아버지가 따라간 길로 운명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고 이야기해드립니다. 환경이 김정은을 달라지게 만들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북한 체제를 유지하려면 말은 전조의 길을 따라가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법치국가가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또 인권과 민주주의가 나오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기초가 없고 경험이 없잖아요. 북한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주장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제한성이 많거든요. 그걸 타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럴 때 김정은이가.